6주차 2차 시 왕의 복식 중에 조복과 상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복은 초하루나 보름에 법령을 선포하거나 백성을 만나는 행사 등에 입혔습니다. 조복으로는 통청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었습니다. 강사포는 그 곤복과 그 제도가 동일했지만 문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강사포에는 문양이 없습니다. 강사포의 그 강사포,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붉은색의 얇은 소재의 비단으로 만든 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사포를 딱 보셨을 때는 무조건 머리에는 원유관을 쓴다는 거. 이렇게 또 하나의 같은 조합을 이루는 일습입니다. 머리에 쓴 원유관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고 5가지 오방색의 옥을 쫙 꿰어 있는 거를 면류관은 앞에다 흔들거리게 달았다면 원유관은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에 그 옥이 꿰어진 줄이 한 줄씩 한 줄씩. 그래서 그게 9개거나 12개거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었습니다. 지금 그림은 그 순종의 강사포를 입은 모습, 또 고종 황제 어진에서 보여지는 강사포를 입고 원유관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12류의 원유관을 쓰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매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구가 굉장히 넓은 두리소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가 거의 소매가 들어가는 진동의 길이보다 더 길게. 그래서 굉장히 입었을 때 그 풍성하게 보이면서 권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옷이죠. 자, 광사포와 밑에 원유관입니다. 원유관의 형태도 지금 검은색으로 만든 원유관도 있지만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라색 빛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역시나 구슬이 꿰어진 그 줄이 몇 줄인지도 보시고 원유관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원유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포의 원유관은 역시나 하나로 꼭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이 입은 상복입니다. 상복은 평상시에 입는 옷. 자, 그래서 왕이 평상시에 국정을 논하는 시무복으로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극 드라마에서도 가장 많이 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거 역시도 옷에 맞춘 관모가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 면복에서는 곤복과 면류관. 방금 봤던 조복에서는 강사포의 원유관. 자, 그렇다면 상복에서는 익선관과 골룡포입니다. 자, 골룡포에는 용을 수놓은 보를 양쪽 어깨, 그리고 옷의 앞뒤, 그러니까 가슴 부위와 등 부분에 달았는데, 이것이 자세히 보시면 왕은 용을 수놓거든요. 무조건 왕을 상징하는 동물의 용의 그 발톱의 숫자로 왕과 세자, 세 손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5개의 발톱을 가진 용, 그러니까 5조룡이라면 세자는 4조룡, 세 손은 3조룡으로 이렇게 구분을 두었습니다. 혹시 박물관에 가셔서 골룡포를 보게 되시면 한번 그 발가락 숫자를 세워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것이 왕의 옷인지, 세자가 입었는지 아니면 세손이 입었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 쓴 익선관에는 매미 날개를 형상화한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자, 어느 부위냐면요. 지금 이렇게 관모 뒷부분에 아주 얇게 비치는 듯한 날개 형태가 2개 붙어 있는데요. 네, 익선관의 가장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하나의 일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왕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세자복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제복이라고 할 수 있는 면복, 앞에서 살펴본 면복과 조복, 공복, 상복 역시 똑같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의 구성과 같지만 언제나 장식의 숫자를 줄여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복으로 면류관도 세자는 8류관, 그 다음에 칠장복을 입었습니다. 자, 조복으로는 정라 의상. 자, 왕은 강사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붉은색의 의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복은 붉은색이라도 또 다른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정라라는
자, 조금 도톰하게 짠 비단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원유관을 쓰고 옷구슬 장식도 역시 6개 줄만 하는 장식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공복은 또 홍포에다가 복도를 쓰고 상복은 익성관에 골룡포 역시 똑같이 입었습니다. 세자의 익성관과 골룡포는 색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왕은 붉은색을 입었다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자, 골룡포를 흑단으로 만들고 익성관을 쓰되 앞에 붙은 보와 흉배는, 자, 보는 양쪽 어깨에 다는 거고요. 앞에 흉배, 이렇게 앞뒤로 다는 이 부분은 발톱의 수를 줄여서 용의 문양을 새겼다는 거. 이거 역시 국조속 올해의 포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택흉배라는 아주 특이한 동물을 새긴, 상상의 동물을 새긴 흉배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녹포 달령을 입은 연인군입니다. 연인군은 영조가 되기 전에 연인군 시절에 그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지금 책에 실려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특이한 점은 역시 군이니까, 그러니까 왕자니까요. 네, 금사로 수놓은 백택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새긴 흉배를 입고 있습니다. 백택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백룡을 낳는다는 신수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뿔이 있고 털이 많고 몸에는 비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 이빨을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 것을 금사로 다 수놓았습니다. 이걸 지금 연인군 초상에 보시면 앞에 굉장히 크게 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에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인군이 영조가 되기 전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에 익선관과 골룡포를 입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대왕, 2번 성종, 3번 태조 이성계, 4번 고종. 정답은 3번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실록에 왜 태조대왕께서는 골룡포가 청색이시지? 하고 후대 임금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간간히 보입니다. 당시에 신하들이 내놓은 답은 아마 고려의 골룡포를 입으셔서 그런 듯하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1837년에 헌종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조선의 골룡포인 홍룡포로 바꿔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룡포를 싣기 시작한 것은 세종대왕 26년부터입니다.